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훈풍을 함께 누렸던 어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가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으로 보여졌던 하루였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전반적인 정리 함께 해보시죠. 빅테크주들의 실적을 앞두고 오늘은 좀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3대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나름 괜찮게 나왔던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하는가 하면 실망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하면은 아주 가혹한 급락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변동에 대한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일단 이번 주 빅테크주들의 실적 뚜껑을 열어놓고 결정을 하자라는 심리가 우세하게 나타났던 간밤 뉴욕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이렇게 보합권에서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증시를 둘러싼 가장 메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가 IB들이 향후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 자료가 보일 때마다 조금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금 베어리시한 얘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자료를 내놨습니다. 보시면 1928년 매달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첫 번째 자료인데요. 7월에 14.7포인트에서 11월에는 18.3포인트까지 이 몇 개월, 4개월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빅스 지수가 25%나 급등하더라. 그러니까 7월부터 11월까지의 시간까지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테이크어웨이를 얻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 두 번째 자료를 보신다면 같은 기간에 1928년부터 작년까지 매달 증시의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연율화해서 계산을 했더니 지금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9월에는 마이너스 13.5%로 S&P 5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달간 증시는 조금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패턴을 그대로 증시가 또 이번에도 반복할 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패턴이 과거에는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다소 상대적으로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된 가운데 일부 종목들이 아주 환한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테슬라 5.6%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나왔던 모건 스탠리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죠. 아담 조나스의 투자 의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포드를 빼고 테슬라를 탑픽주 목록에 대신 채워 넣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들을 들어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용 절감 그리고 구조 조정에 대한 노력 덕분에 손익분기점이 낮아졌다. 플러스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가 더 쉬운 여건이 조성됐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탄소 배출 제로 혜택을 받고 있다. 대당 $2,000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전통차 업체들은 지금 EV를 축소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에 테슬라는 지금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점에도 상당히 포커싱을 했는데요. 에너지 저장 기술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수혜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는 현재 자율
자율주행, 그리고 AI가 탑재된 로봇을 개발하면서 AI 혁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목표가는 $310, 현재 주가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41%의 업사이드를 시사했습니다. 이 점이 테슬라에 대한 투심을 간밤 살려줬고요. 주가는 단숨에 $12.3를 회복을 했습니다. $232 선에 간밤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온세미컨덕터가 실적 결과를 내놓고 주가 급등했습니다. 온세미의 경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2분기 EPS와 매출이 각각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거기다가 3분기 이익 전망치까지 상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12%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 장 초반에는 사실 이 온세미컨덕터의 급등세가 연출이 되자 엔비디아라든지 AMD, 기타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까지 좀 함께 살아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온세미컨덕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주가는 11.5%의 급등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78.27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적을 공개했던 종목이죠. 맥도날드 오늘 역시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나타난 주가 강세였다는 점에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발표치가 $64억 9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2.97의 EPS를 기록했습니다. 각각 컨센서스 대비 밑도는 수치였고요. 특히 EPS의 경우에는 2년 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리테일주의 실적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동일 매장 매출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1%의 감소세를 나타냈는데요. 가격 인상의 여파로 팬데믹 이후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세를 그리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실망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3%대나 급등을 했는가? 좀 긍정적인 요인들을 찾아보자면 단기 이벤트성으로만 진행하려던 $5짜리 콤보 밀을 더 연장하겠다, 지속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5 밀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다라고 사장이 직접 언급을 했고요. 저렴한 밀을 통해서 일단 고객을 유입하고 트래픽을 확보하고 나면 매출이 추가로도 증대되는 효과까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반응이 나타난 게 아닐까 이런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9.42 증가하면서 $261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널리스트 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애플의 경우에는 TD 코엔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AI가 앞으로 애플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거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목표가는 기존의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 주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15%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암홀딩스입니다. 오늘 HSBC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내려잡았습니다. 로열티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PC에 대한 내러티브가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의 $100에서 $105, 하지만 현 주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30%의 하락 여력을 여전히 시사하고 있다 보니까 간밤에 주가에는 약간의 쇼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5% 급락하면서 $141 선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승 특징주들입니다. 일단 주택 건설 섹터가 오늘 다 함께 강했는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 10년물 금리가 3달째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 모기지 금리의 경우에는 장기물 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기가 더 쉬워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종 주택 건설주들의 주가가 강했는데요. 특히나 풀티그룹과 톨브라더스가
뉴스가 2% 내외의 상승세에 DR 호튼과 레나가 1% 안팎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아놓은 ETF 역시도 ITB ETF 역시 0.8% 상승 마감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기업이죠. 알리바바를 들고 왔습니다. 어제 전해졌던 블룸버그의 보도였는데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간밤에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간밤에는 미 증시에 상장된 ADR의 주가 역시 2.7%의 급등세에 주가는 78.6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월트 디즈니 뉴스까지 챙겨볼 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봉했던 영화죠. 데드풀과 울버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수익 2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R등급,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가운데에서는 역대급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즈니의 주가가 2%대의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간밤 미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의 외신 헤드라인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테슬라는 어떠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습니다만 테슬라 목표가 310달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애널리스트의 입에서 등장했던 가격입니다. 포드를 밀어내고 모건 스탠리 탑픽으로 등장을 하게 된 테슬라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모건 스탠리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자동차 부문 최고 선호주로 꼽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장중 6% 이상 급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는 미국 자동차 섹터의 토픽을 종전의 포드 대신 테슬라로 교체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특히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큰 가치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에너지 발전 저장 사업 매출은 30억 1,400만 달러, 한화 약 4조 1,7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늘었습니다. 네, 여기에 테슬라가 규제 크레딧을 좀 유리하게 적용받는다라는 점도 시장에 함께 영향을 미쳤는데요. 테슬라 외에 다른 북미권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전기차 계획을 좀 축소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많이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조금씩, 특히 영업 마진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규제 크레딧으로 인해서 이가 상쇄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모건 스탠리에서 함께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아담 조나스가 제시하고 있는 아담 조나스의 보고서 내에서 등장하고 있는 테슬라가 탑픽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보고서의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약간 화면을 좀 잘랐는데요. 오버웨이트 비중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언더웨이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바나와 같은 기업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결국에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것이고 에너지 사업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지금 사실 미국 자동차 종목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래도 EV 사업을 좀 축소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 영향을 함께 미치고 있고요. 테슬라가 간밤에 5.6% 정규장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반면에 2위로 내려앉은 포드 모터스의 경우에는 1.6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는 낙폭을 꽤나 크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애덤 조나스뿐만이 아니라 낸시 탱글러도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이 아마존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 비견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다른 자동차 완성차 기업이죠. 스텔란티스에 대해서는 도이체방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대적인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실적 예상 변동률이 과거 8개 분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남은 종목들이 모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전보다 좀 주가의 퍼포밍 차원에서 조금 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벤트의 중요성이 조금 간과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새로운 주인공을 찾은 걸까요? 애플의 AI 모델에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타사의 TPU가 사용됐다라는 기사가 CNBC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시죠. 애플이 자사의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가 아닌 구글의 TPU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CN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GPU 칩은 비싼 가격에도 높은 수요로 전반적인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의 경우 TPU 칩을 3년 전에만 예약하면 $2 미만의 가격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이 구체적으로 구글의 GPU 사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의 47페이지가량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TPU 사용이 유력해 보인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네, 애플의 TPU와 GPU 그 사이에서의 고민이 좀 가늠이 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GPU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글 TPU를 사용한다는 애플, 그렇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애플이 사용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TPU의 경우에는 V5P라는 구글이 내놓은 최신의 TPU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가격을 살펴보니까요. 3년 전에만 예약하면 $2 미만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1년 전에 예약할 경우에는 $3 미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당장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4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애플이 어떠한 가격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미지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글 TPU로도 AI 모델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값비싼 GPU를 써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사실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 가장 최우수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픽 칩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로픽 같은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많은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메타, 알파벳, 오라클, 테슬라 등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밖에 엔비디아의 GPU가 워낙 품귀 현상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는 만큼 자체 칩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GPU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를 지켜왔는데 이러한 독주 체제가 빅테크 기업들의 등판으로 이렇게 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약간의 걱정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입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 과연 새로운 칩의 성능 그리고 AI 모델 훈련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살펴봐야겠죠.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케일 파워 SMR 관련한 내용인데요. 약간의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SEC 조사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조사의 소식이 헌터브룩이라는 곳에서 흘러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미국의 미디어 회사이자 헤지펀드사인 헌터브룩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보고서를 내며 뉴스케일이 SEC의 조사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헌터브룩은 뉴스케일 파워가 그간 새로운 원자로 기술을 제시하며 10년 넘게 전력기술 솔루션을 연구해왔지만 아직까지 단 하나의 원자로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의 SMR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간밤이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12% 넘게 빠졌고요. 그 밖에 원자력 관련해서 영위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2%에서 14%까지 낙폭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헌터브룩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0년 반의 연구개발에도 뉴스케일 파워의 원자로
이하로는 상용화되지 못했다. 올 한 해 동안 주가의 상승폭을 살펴보게 되면 무려 188%의 오름세를 보였던 뉴스케이 파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가 상승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된 것이고요. 뉴스케이 파워도 이에 즉각적으로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헌터브룩은 유명한 공매도 회사이기 때문에 SEC 조사에 대해서는 우린 전혀 알지도 못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일단은 시간 외에서는 큰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강보합 움직임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요. 뉴스케이 파워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은 아닐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면전 우려가 좀 축소가 되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낙폭을 보였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이제 70달러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68,000달러 선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6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가격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